고추잠자리 3. 점박이는 이제 색다른 세계를 보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쩍 스쳤다. 그곳에서는 어쩌면 한눈에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나는 저 붉은 태양을 닮고 싶어. 태양을 가장 가까이 보고 싶다는 점박이는 어느새 태양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산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기온이 낮아지고 숨쉬기도 곤란할 것이라는 건 당연한 이치였다. 하지만 아주 높은 꼭대기에는 태양빛을 가깝게 받을 수 있어 오히려 따뜻한 곳이 있을지도 몰랐다. 다른 잠자리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높은 산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갖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산에 오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밖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돼 보이지 않는 그곳을 모험까지 해가며 오르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다들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점박이는 지금 세계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더 크고 더 밝은 태양이 눈앞에 있는데도 가보기를 꺼려하는 것은 왠지 스스로 나약하다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생각했다. 이제껏 배워온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다면 죽음이라도 각오해야 할 것 같았다. 점박이는 다른 잠자리처럼 일상에만 만족할 수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두려워하는 그 일을 혼자 고집 피우다 대래 우스운 꼴이 되지 않을까도 두려웠다. 만약 다른 새들에게 잡혀 죽거나 숨을 쉴 수 없어 질시가 했을 때의 두려움이 앞섰다. 그러나 점박이는 설사 그렇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보고야 하는 세계만큼은 꼭 보고야 말겠다는 정열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동료들은 저 높은 산 꼭대기는 폭풍우가 몰아쳐 회오리바람에 휩쓸리거나 짙은 안개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해 그만 바위에 부딪혀 죽거나 꼭대기는 숨을 쉴 수 없어 결국 살아온 잠자리가 없다며 온갖 죽음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점박이는 그 어떤 곳이라도 헤쳐나갈 그날을 위해 죽음도 두렵지 않을 용기가 자꾸 역동치었다. 이젠 남들의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산 꼭대기의 두려움을 깨는 일에만 온 신경을 쓰기로 했다. 점박이는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가장 힘들지 않고 빨리 높은 곳을 오르는 방법은 상승 기류를 타는 일이었다. 밑에서 위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이때다 외치며 몸을 날렸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점박이는 바람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계속 차올랐기에 큰 탈 없이 산 중턱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유리알같이 맑은 날씨 탓으로 점박이는 편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날도 아주 쾌청한 날씨였는데 상승바람을 이용하여 볼록한 큰 바위를 넘자 갑자기 강한 돌풍으로 돌변하고 말았다. 날개가 찢어져 버릴 것 같았다. 거기에다 비까지 내려서 온몸을 때리는 것이었다. 강한 바람에 재빠르게 날개를 접었다가 펴지 않았더라면 온몸은 사정없이 바위에 부딪혀 죽을 뻔했다. 그 날벼락 같은 곳을 겨우 벗어났지만 하늘은 더 컴컴해지고 비도 더 거세게 퍼부었다. 절벽 한쪽에 안착한 점박이는 할 수 없이 그곳에서 주저앉았고 다시 좋은 날 기회를 잡아야 했다. 다음 날은 새로운 공기와 더 상큼한 풀레움, 아래로 무한히 펼쳐진 대지의 장엄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어했다. 먹을 것이 걱정이었으나 다행히 모기나 멸구 같은 작은 곤충들이 있었다. 힘을 내어 강풍 아닌 골짜기 바람이 불 때마다 높이 치솟아 올라가곤 했다. 피곤함에 젖어들 때면 깊은 잠에 빠지기도 했다. 어느 날 추워 눈을 떠보니 새벽에 이슬방울이 날개에 축축이 젖어 꼼짝할 수 없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인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산 위로 오를수록 몸 전체가 얼 정도의 추위가 더해갔다. 높이 올라갈수록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기쁨 또한 넘치기도 하였지만 언제 닥칠지 모를 불안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침침했던 하늘이 갑자기 까만 먹구름으로 몰려들더니만 비가 후두둑 내리기 시작했다. 어둑해진 하늘에는 끊일 것 같지 않은 비가 사정없이 몰아쳤다.
바람까지 몰고 온 비는 하늘을 꽉 메우듯이 줄기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점박이는 큰 나뭇잎 속으로 숨었지만 거센 비바람에는 온전한 도피처가 될 수는 없었다. 할 수 없이 바위 틈을 비집고 들어섰으나 번쩍번쩍 번갯빛이 번득이면서 우레소리가 하늘을 찢는 것처럼 내려쳐 무서운 공포감에 떨어야 했다. 장대비는 약간 기세가 꺾이듯 하면서도 거의 3일 동안 내렸으므로 산에 오르지는 못하고 허기도 지고 힘이 없었다. 날개를 펼쳐 날기 힘들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다. 날씨가 개자 햇빛에 날개를 말리고 가까운 데서 먹잇감을 찾아 배를 채운 뒤에야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었다. 점박이는 저 산꼭대기에 반드시 오르고 말리라는 결의에 가슴은 저녁놀처럼 붓게만 타올랐다. 점박이의 여행은 몸을 회복한 후에도 오직 위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혼자만의 고독한 투쟁도 점점 길들어져 갔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이 처음에는 바보짓 같기도 하였고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다른 동료 잠자리들에게 꼭 살아서 돌아가 이 체험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생각에 용기가 나고 스스로 위안이 되었다. 점박이는 어려움이 닥칠 때면 다시금 웅덩이 물속을 생각해 보았다. 그 속에서도 항상 따스한 햇볕의 실체가 궁금했던 밝은 태양이 눈앞에 잡힐 것 같아 다시 흥분해 가슴이 떨려왔다. 점박이는 다시 용기를 얻고 날개를 폈다. 위로 올라갈수록 숨쉬기가 답답해졌다. 상 정상이 아주 멀리 보일 때쯤에는 잘못 상승기류를 타는 바람 때문에 바위에 부딪혀 몸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도 겪어야 했다. 올라갈수록 먹이마저도 없어져서 이슬과 꽃가루를 핥으며 기력을 다해 위로 올라갔다. 하루는 강풍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가지에 매달려 있어서인지 팔에 힘이 다 빠지고 몸마저 축 늘어지고 말았다. 마치 겨울 끝이라도 되는 듯 날씨는 얼어붙었다. 몸은 점점 추위에 얼어붙을 것 같았고 가슴은 숨쉬기조차 어려워 금방 쓰러질 지경이었다. 이제는 상승 기류 바람조차 없어 바람이 오히려 잠잠할 때 조금씩 위로 날아가야 했다. 죽을 힘을 다해 날갯짓을 하여 올라가자 드디어 산봉우리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꼭대기엔 안개가 자욱하여 그 끝을 보기는 어려웠다. 점박이는 날기조차 힘들어 조금씩 산봉우리를 향해 기어서 올라가고 있었다. 점박이가 산을 오른 지도 거의 2달이 될 때였다. 맑은 날 산봉우리 밑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광경은 절대절경이었다. 뾰족뾰족 하늘로 치솟은 바위들이 기괴한 형체를 하고 널려 있었다. 그 위에서 온 천하를 내려다보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게 없었다. 동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 대신 아득한 먼 지평선과 바다가 멀리 보였다. 아침 저녁이면 빨갛게 하늘과 땅을 물들이는 웅장한 태양이 보였다. 거대한 불덩어리가 저 먼 바다에서 솟구치기 시작하면 몸마저 덩달아 뜨겁게 달아오르는 신비감에 쌓이곤 했다. 손에 잡힐 듯한 구름은 형태가 시시각각 변하여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꿈틀거림을 느끼게 했다. 구름뿐 아니라 모든 산은 겹겹이 군마처럼 조화를 이루며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다. 작은 물줄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계곡 속의 오색무지개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걸작이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계곡 중턱에는 진보랏빛 꽃들이 생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밑으로 하얗게 깔리는 물보라가 햇살에 익어 고기 비늘처럼 반짝거렸다. 밤이 되자 셀 수 없는 별들이 선명하게 보였고 은은한 빛을 내는 달림도 가깝게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이상하게도 이슬만 먹고서도 기력이 충만했다. 그리고 자신을 헤아리는 새나 이상한 짐승들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천상의 노랫소리가 항상 들려오는 듯 마음은 기쁨에 들뜨게 됐다. 이런 세계를 모두 함께 볼 수 있다면 동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뀔 게 틀림없었다. 지금 사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또 다른 신비한 세계에 대한 동경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었다. 이런 광경에 몰두하며 햇볕을 쬐는 사이 몸에는 자신도 모르는 빨간 무늬가 점점 색깔을 드러내고 있었다.
전에 보지 못한 불에 타는 듯한 붉은 빛이었다. 사실 점박이는 높은 곳에 이를수록 서서히 태양빛에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점박이는 이런 세계를 혼자만 보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자 다른 동료들과 이곳에 올라와 놀라운 광경을 함께 보고 싶어졌다. 점박이는 빨리 하강하여 동료들을 만나 살아 돌아온 자기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어 하강을 서둘렀다. 2달이나 걸려 올라왔던 산 정상은 거의 일주일 만에 거침없이 내려올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겁없이 혼자 나섰던 무모한 여정을 되짚으면서 아찔한 죽음의 문턱들이 떠올랐다. 전에 살았던 무릉덩이 근처가 저 멀리 펼쳐 있었고 동료 잠자리들과 날아다녔던 눈에 익은 숲길이 눈에 띄었다. 점박이는 날갯짓을 부지런히 하여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동료들은 자신을 못 알아보았다. 그건 아마 빨간 날개와 몸통으로 변해버린 자신을 쉽게 알아보지 못한 때문이었다. 동료들은 마치 딴 잠자리라도 되는 듯 경의의 눈길을 보냈는데 빨간 고추처럼 위험 있는 모습이야 라고 속삭였다. 물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변한 것이라고는 몸 전체가 빨갛게 물들었다는 것이었다. 꼬리 부분은 특히 어느 부분보다 빨갛게 변해 있었고 훨씬 저수간 옷을 입은 것과도 같았다. 왜냐하면 그것에 올라갔다 온 후로 빨간 점박이의 모습은 누구보다 의젓한 어른이 되어 있었고 마음을 한껏 내어줄 수 있는 잠자리로 훌쩍 성장하여 버렸기 때문이었다. 훨씬 저속하고 성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린 점박이를 모든 잠자리가 존경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든 점박이처럼 너그러운 대상이 되고 싶어 했다. 사실 점박이는 어떤 잠자리와 어울려도 손색이 없었고 품이 있고 염 있어 보였다. 점박이는 저 높은 산을 다녀오면 자신처럼 변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모든 잠자리가 더욱 성숙하고 조숙해지면 새로운 변화나 더 나은 힘을 보유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점박이는 태양처럼 붉은 몸으로 더 성숙하게 자라 잠자리 세계에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높은 산 꼭대기로 인도하는 기수가 되었다. 점박이는 노랑이와 새살림도 꾸리게 되었는데 그 두 생명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높은 산을 오르지 않았는데도 빨간색 고추 잠자리가 태어나게 되었다.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후세들도 붉고 기이한 모습으로 계속 후대를 이어가고 번성할 일이었다.